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 연구실 석사과정 남지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 주제는 Less is more, pre-train a strong test encoder for dense retrieval using a weak decoder입니다. ACL 2021년에 게재된 논문이고 현재까지 인용수는 79회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Overview, Related Work, Method, Experiment, Conclusion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버뷰입니다. 텍스트 검색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 댄스 리트리버 시스템은 그 텍스트의 시퀀스의 고품질 임베딩, 즉 그 텍스트 시퀀스의 특징을 잘 출출해 놓은 임베딩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오토엔코더 기반 모델들은 텍스트를 다시 구성하는, 즉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댄스 리트리버에 맞는 텍스트 시퀀스 임베딩 생성에는 제약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코더의 능력이 높은 경우 그 언어 패턴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코더에서 나온 임베딩을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그 인풋 텍스트를 잘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장 생성 능력이 높다라고 해서 아니면 모델 성능이 좋다라고 해서 댄스 리트리버에서 말하는 좋은 고품질의 임베딩을 뽑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논문은 두 가지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Restrict Decoder Capacity와 그리고 Restrict 제한된 Attention Span 두 가지의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디코더를 약화시키고 좀 더 인코더에서 좋은 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방법의 사전 학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논문에서는 시드 인코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메소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릴레이티브 워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프리트레이닝 랭귀지 모델로는 이 논문에서 이제 베이스로 버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버트 같은 경우는 MLM, 즉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이라고 해서 텍스트 표현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 이 인풋의 일부 토큰을 한 15%, 보통 15% 마스킹해서 그 마스킹된 토큰을 복원하는 작업을 통해서 모델을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학습 방법보다 또 문맥을 좀 더 풍부하게 학습을 한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퀀스 수준의 학습 작업은 버트 이후로도 로버트나 옵티머스, 어니 등 여기서 논문에서 나온 듯이 여러 장르 또는 더 확장돼서 발전한 모델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좀 더 추가적으로 어니와 그리고 옵티머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니 같은 경우는 1.0, 2.0, 3.0까지 현재 연구가 발표가 된 상태인데 어니 1.0 같은 경우는 칭화대에서 발표를 했고 그 이후에 어니 2.0과 3.0은 이제 바이두 관련돼서 바이두에서 이제 연구를 진행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볼 논문에서는 이제 어니 2.0에 관련된 부분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어니 2.0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니 2.0에서는 그 여러 가지 멀티태스크를 학습하는 Continual Multitask Training Framework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그 어떤 지속적인 컨티뉴얼한 학습 방법은 각 단계에서 하나의 작업만 수행하고 모델을 훈련시키기 때문에 이전에 학습한 지식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학습 과정에서 하나의 문장 수준의 그 로스 함수를 여러 토큰 수준의 로스 펑션과 결합해서 모델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프레임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니 2.0 같은 경우에서 이제 학습 데이터로부터 서로 다른 정보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세 가지의 이제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를 구성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어드 어웨어 프리트레이닝 태스크, 스트럭처와 그리고 세멘틱 어웨어의 세 가지 태스크를 구성하고 그 세부적으로는 뭐 노리지 마스킹, 토큰 다큐멘터리 뭐 등등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이제 워드 어웨어 수준 같은 경우는 어휘적 정보, 그리고 스트럭처는 이제 말뭉치, 구분 정보, 시멘틱에서는 의미 정보에 포커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은 이제 GPT나 버트, 뭐 XLM과 비슷하게 멀티레이어 트랜스포머를 기본 인코더로 사용하고 있고요. 트랜스포머는 셀프 안테이션을 통해 시퀀스에서 각 토큰의 문맥 정보를 잡아낼 수 있고, 문맥 임베딩의 시퀀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퀀스가 주어지면 이 CLS를 맨 앞에 추가하고, 여러 개의 입력이 들어오는 경우는 그 사이에 그 SLP 토큰을 추가해 주고요. 그리고 태스크들은 각각 그 0부터 n까지의 번호를 부여받아서 고유한 임베딩, 태스크 임베딩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해당에 대응하는 토큰 또는 시그먼트 포지션 그리고 이제 뭐 태스크 임베딩의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네, 릴레이트 워크 중에 옵티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이 시드 인코더를 옵티머스를 좀 더 개선시켜서 만들었다라고 언급한 만큼 옵티머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옵티머스는 이제 버트와 GPT를 결합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결합을 한 이유는 버트는 이제 문장 이해 능력이 탁월하고 GPT-2는 문장 생성 능력이 더 탁월하기 때문에 이 둘을 모두 결합해서 언어 생성뿐만 아니라 언어 이해를 지원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이 옵티머스는 이 인코더와 디코더 사이에 레이턴트 벡터를 인젝션을 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VA를 활용해서 문장 표현을 저차원 레이턴트 스페이스인 EG 벡터에다가 이제 구성하고 어, 이런 문장의 의미와 문장의 문맥을 추출해서 새로운 문장을 생성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이턴트 Z, 벡터 Z는 이제 버트 인코더에서 나온 CLS 토큰에 해당되는 마지막 히든 레이어를 변환해서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환된 이 G 벡터는 이제 디코더에 들어가서 문장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줄 건데 이때 효과적으로 삽입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메모리 방식과 그 임베딩 방식입니다. 메모리 방식 같은 경우는 이 G 벡터에서 나온 그 메모리 벡터를 변환을 해서 그 각각 이 디코더에 있는 레이어에 추가를 해줍니다. 주기적으로 참조를 시키기 때문에 이런 GPT가 2가 그 문장을 생성을 할 때 이 G 벡터에서 나온 그 레이턴트 정보를 좀 더 이전하게끔 유도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 임베딩 방식 같은 경우는 이 G 벡터가 기존의 임베딩 레이어에 직접 추가가 되어짐으로써 이 레이어 벡터가 레이턴트 벡터가 임베딩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결합을 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옵티머스에서는 이제 메모리 방식과 임베딩 방식을 두 가지를 결합해서
디코더로 보내는 방식을 취했다라고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이제 기존 모델들보다 언어 문장의 능력과 문장 생성 능력을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는 모델이라고 저자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릴레이트 워크는 dense retrieval with text encoder 섹션입니다. 댄스 리트리버를 하기 위해서 이 샴이나 또는 듀얼 인코더 구조라고 하는 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는 각각 그 센텐스 또는 쿼리나 문서가 독립적으로 인코딩된 후 그 인베딩으로 나온 값들 간의 유사도를 계산해서 검색이 수행되는 방법입니다. 2019년도에 센텐스 버트가 이제 버트를 활용해서 샴 구조에서 시퀀스 표현을 학습하는 연구 방법을 제안했고, 이러한 방법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댄스 리트리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센텐스 버트 이후로 댄스 리트리버 분야에서 또 주목받은 연구는 DPR입니다. DPR은 Dense Passage Retrieval for Open Domain Question Answering 이라는 논문으로 2020년도에 발표가 되었고, 이는 아까 센텐스 버트와 동일하게 샴 듀얼 엔코더를 활용을 해서 커리어 문서가 각각 인베딩 벡터로 변환이 되고, 각 벡터 간의 내적을 통해 유사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DPR 같은 경우는 BM25를 가지고 포지티브한 어, 패세지와 네거티브 패세지를 선정해서 이를 활용을 한 로스로 모델을 개선했는데요. 어, 다시 말하면 포지티브한 패세지, 즉 관련성이 높은 패세지는 로스를 더 적게, 또 또 이제 관련이 없는 네거티브 패세지는 로스 값이 더 벌어지게끔 구성을 한 로스 펑션을 가지고 학습을 시킴으로써 좀 더 관련성이 높은 문서를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소개는 저희 연구실 석사과정 김태형님의 그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댄스 리트리버 모델은 안시입니다. 안시는 학습 중간 모델의 리트리버 된 결과를 이용해서 네거티브 샘플을 만드는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DPR 방식 같은 경우는 포지티브 한 센텐스 그리고 네거티브 한 센텐스 모두 다 계산을 해서 거리를 측정해 네거티브 다큐멘터를 찾는 계산 복잡도가 있었는데, 이미 그 TSNE를 플러팅해 보면 BM25로 선택된 이 네거티브 샘플링인 커리와 상당히 거리가 이미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학습에 비효율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시는 이 비동기적으로 이제 FAIS라는 그 Approximate Nearest Neighbor Index 방식으로 n스텝마다 업데이트하고 네거티브 샘플을 계속 갱신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긴 문서에서도 효율적인 이런 포지티브 네거티브를 계산하는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수행할 수 있고, 또 메모리 사용량과 계산 복잡도를 줄이면서 높은 검색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메소드 설명에 앞서 조금 더 이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드 인코더는 기본적인 베이스라인 모델로 버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버트는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부분을 사용해서 입력 시퀀스의 토큰을 벡터화, 이제 컨텍스츄얼라이즈 리프레젠테이션 이라는 벡터로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첫 번째에 위치한 CLS 토큰이 첫 번째 위치에 추가가 되어지고, 이 CLS는 이제 어떤 이 과제가 무엇이냐, 태스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CLS 임베딩이 이 시퀀스의 전체를 대표하는 임베딩으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CLS 토큰의 임베딩은 시퀀스 내에서 무작위로 마스킹하고 마스킹된 토큰을 예측하는 그 MLM 학습을 통해 LMM 방식으로 학습이 되어집니다. 네, 그런데 이 버터 같은 모델에서 사용하는 이 CLS 임베딩은 뭐 시퀀스의 전체 의미를 표현한 임베딩으로 사용이 되어지긴 하지만 이런 이제 학습 방법 중에 하나인 이제 LMM 작업에서는 CLS 임베딩에 대한 명확한 학습 목표가 없습니다. 즉, LM은 개별 토큰 복원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CLS 임베딩이 문장 수준의 정보를 충분히 포함하도록 학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 긴 시퀀스, 128 토큰 이상이 되는 이 긴 시퀀스에 대해서는 버트 같은 경우 이 전체 문장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임베딩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댄스 리트리버에서 CLS 임베딩은 어떤 문장이 있을 때 단일 벡터의 시퀀스 의미를 표현을 하는 부분으로 사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CLS 토큰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이 어토 인코더를 또 살펴보면은 보통 이제 언어 모델을 가 이제 별개로 다른 도메인에서는 오토 인코더를 사용을 해서 어떤 데이터 표현을 하는데 사용을 하는데요. 오토 인코더는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가 쌍으로 구성이 되어져서 인코더가 입력 데이터를 임베딩하고 디코더가 그 이제 임베딩한 벡터를 가지고 원래 데이터로 복원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즉, 이 인코더에서 임베딩의 중요한 정보만을 이제 압축해서 담아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수식에서 보신 것 같이 이제 어떤 X라는 토큰이 인코더를 진행이 되고, 이제 H0라는 벡터로 압축이 돼서 이 디코더에서는 이제 원래 인풋으로 복원을 하면서 이 학습이 되어지도록 구성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중요한 정보를 압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오토 인코더의 장점인데, 그 언어 모델에서도 이러한 오토 인코더를 적용하려는 시도가 계속 꾸준히 연구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까 릴레이티드 워크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옵티머스 모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버트 인코더와 GPD2 디코더를 쌓아서 텍스트 문장 그 의미를 추출하는 데에도 사용이 되어지고 또한 이제 텍스트 생성을 하는 데에서도 어, 학습을 진행하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저자는 이러한 옵티머스 모델로도 댄스 리트리버 작업에서 더 좋은 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좀 한계점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토 엔코더 모델인 옵티머스, 즉 버트 인코더와 GPT-2 디코더를 쌓은 옵티머스 모델이 댄스 리트리버 작업에서 버트 모델보다 성능이 낮다라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을 했는데요. 이 피규어 A에서 보면은 이 MMR과 리콜이 이 버트의 성능보다 옵티머스 성능이 좀 낮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옵티머스 모델, 즉 그 오토 인코더 모델이 댄스 리트리버 작업에 특화된 시퀀스 표현 학습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두 번째 테스트는 그 시퀀스 랭스 길이별로 그 CLS 임베딩 간의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계산한 표입니다. 랭스가 길어질수록 코사인 시뮬러리티도 계속 증가되는 것을,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그 각 문장 그 시퀀스마다에 나온 CLS 임베딩의 특징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지 않고, 즉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준 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원인은 디코더가 너무 그 그러니까 작용이 많이 강력했다라는
했다. 그러니까 스트롱했기 때문에 그 각 시퀀스에 나오는 CLS 임베딩이 다양하게 정보를 포함하지 못하고 유사한 방향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이 표로 어, 증명해 보여준 사례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스트롱 디코더를 사용하는 오토 엔코더 모델이 왜 댄스 리트리버에서 제대로 된 시퀀스 표현을 학습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논문에서는 수학적으로도 증명을 해놨습니다. 즉 리컨스트럭션 로스가 낮은 즉 정답을 잘 맞춘 어떤 로스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CLS 임베딩이 학습된다라는 것을 못한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디코더 로스 값을 쿨백 레이블러 다이버전스인 KL 다이버전스와 컨디셔널 엔트로피로 분해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KL 다이버전스 를 정리를 해서 구하게 되는데 KL 다이버전스는 확률 분포 간 정보량 차이로 확률 분포 P와 이 Q의 차이를 측정하는 함수라고 보면 되는데 어, 이 P 분포를 추정하는데 Q 분포가 얼마나 적합한지를 해석할 수가 있고 그를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은 로그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이제 기대값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고 이것을 정리하면은 이제 앞에 항은 PQ의 크로스 엔트로피 항 그리고 두 번째는 엔트로피 P에 대한 엔트로피 항으로 이제 구분지어서 계산이 되어지고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제 KL 다이버전스 P와 Q에 대한 항과 그리고 P에 대한 엔트로피 항으로 이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디코더 로스를 대입을 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어질 수 있고요. 앞에 항은 KL 다이버전스 항, 그리고 두 번째는 엔트로피 항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KL 다이버전스와 엔트로피 항을 각각을 살펴보면은 먼저 KL 다이버전스는 그 실제 분포와 디코더가 생성한 분포가 얼마나 다른지를 설명해 주는 항이라고 보면 되겠고, 수식은 이렇게 쓰면 되고, 이 P 확률 분포는 그 실제 데이터의 분포, 그리고 Q는 디코더가 학습한 분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코더가 강력해서 이제 그 표현 생성한 분포가 실제 분포와 유사하게 만들어진다라고 보면은 이 CLS 임베딩 품질과 상관없이 낮은 KL 다이버전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인코더가 뭐 시퀀스의 전체 의미를 잘 표현하지 않더라도 디코더는 복원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다. 전혀 뭐 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엔트로피는 어떤 주어진 조건 하에서 Z의 불확실성을 나타내고 Z와 Y가 얼마나 상관계가 있는지 설명하는 데 사용이 되어지는데 엔트로피가 낮으면 디코더가 이전 토큰들의 정보만으로 다음 토큰을 예측할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는 디코더가 CLS 임베딩에 의존하지 않고 그런 자기가 본인이 학습한 자연의 패턴을 통해서 텍스트 복원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떤 재복원 로스, 리컨스트럭션 로스가 났다는 것이 뭐 인코더에서 뭐 좋은 시퀀스 표현을 학습했다라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디코더의 캐패시터를 제약을 하고 이전 단어들의 어떤 상관성을 줄여서 이 인코더가 생성한 CLS를 더, 어, 그 텍스트 시퀀스를 복원하는 데 더 의존할 수 있도록 디코더를 좀 약화시키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트랜스포머의 레이어 수를 줄이는 겁니다. 특히 이 강력한 디코더는 많은 수의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사용하는데 시드 인코더에서는 적은 수, 그러니까
3개 디코더만 사용을 해서 어떤 디코더의 캐패시터를 제한을 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전 단어를 제약을 하기 위해서 윈도우 사이즈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몇 개의 토큰, K개의 토큰만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는 이제 보틀렉이 되어서 디코더가 이전에 모든 토큰에 접근할 수 없게 되어서 CLS 임베딩에 더 의존하게끔 유도를 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결국 로스 펑션은 그 기존의 버트 모델인 M&M 로스와 디코더의 리컨스트럭션 로스 두 가지를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이 디코더는 이제 인코더 역할을 조금 더 임베딩을 더 잘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학습이 끝난 이후에 어떤 인퍼런스를 할 때는 이 디코더를 삭제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 인코더 구조를 보면은 기존의 트랜스포머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12개 레이어 시드 인코더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디코더는 이제 보조적으로 3개 레이저 축만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이제 보틀렉에서는 이제 CLS 임베딩만 전달을 해서 사용하게끔 어, 인포메이션 보틀렉이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이제 K개의 토큰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attention span restriction이 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reconstruction loss를 통해서 학습이 진행되게끔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이제 CLS 임베딩에 충분한 정보를 담고 학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그 댄스 리트리버 작업에 더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디코더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 시드 인코더는 이제 적은 학습 단계로도 더 나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고, 또 퓨샷 학습이나 데이터가 한정된 상황에서도 강력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익스페리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모델은 버트를 사용하였고, 엔코더는 12개의 레이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코더는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3개의 레이어를 사용을 했고, 이전 2개의 토큰으로 어텐션 제약을 걸어주었습니다. 멀티헤드 어텐션은 이제 8개이고요. 768차원으로 히든 레이어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은 각 태스크에 맞게 MS 마르코, 마인드, NQ 이렇게 데이터셋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GPU는 V100 8대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평가 지표로는 MMRK를 사용을 했는데 이것을 잠깐 보면은 우선순위를 고려한 평가 기준 중에 가장 간단한 모델입니다. 이 수식을 보면은 그, 이, 관련 있는 아이템이 나왔을 때의 랭킹 순서를 이제 역수를 취해서 전체 나온 결과값을 더해서 평균을 낸 것을 MRR, 그러니까 Mean Reciprocal Rank의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유저 1과 2와 3이 있을 때 이 회색 부분이 관련 없는 아이템, 그리고 노란색이 관련 있는 아이템이라고 봤을 때 유저 1에 해당된 결과치가 이제 다음과 같을 때 관련 있는 아이템이 세 번째 랭크에 올라와져 있기 때문에 세 번째 3의 역수인 어, 3분의 1 값이 나오게 되겠고, 유저인은 두 번째 나왔기 때문에 2분의 1, 세 번째 유저에 대한 결과는 첫 번째 나왔기 때문에 1 값을 가지고 이 수치를 평균을 내면은 다음처럼 0.61 값이 나오고, 이게 이 결과치의 MRR 평가 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MRI K 같은 경우는 그 사용자가 몇 개의 컨텐츠에 관심이 있었는지, 또 각 관련 컨텐츠는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목적이 좀 뚜렷하고 잘 알고 있는 알려진 이 컨텐츠를 추천 모델을 평가할 때 적합한 평가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파인 튜닝은 그 앞에 말씀드렸던 샴 듀얼 인코더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뭐 다른 어, 댄스 리트리버의 구조와 동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웹서치에 대한 실험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셋은 MS 마르코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습니다. MS 마르코는 실제 웹 검색에서 사용자 쿼리와 관련된 문서를 찾는 작업을 다룬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검색 모델을 평가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리랭크 방식이 있는데 이 리랭크는 BM25로 먼저 탑백을 선정을 하고 여기서 리트리버를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with DPR과 그 with ANSI가 있는데요. with DPR 같은 경우는 BM25로 네거티브 샘플을 선택을 해서 DPR 모델로 학습을 하는 것이고, ANSI 같은 경우는 이제 first P는 이제 첫 번째 패시지, 즉 512개 토큰만을 사용을 해서 네거티브 샘플을 선택해서 학습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테이블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첫 번째 테이블은 MS 마르코의 패세지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 평가 결과이고, 두 번째는 마르코 다큐멘트 자체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평가를 한 결과입니다. 각각 보시면 이 시드 인코더가 이 리랭크나 리트리버 모두 좋은 성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큐멘트에서도 시드 인코더가 전부 다 좋은 결과를 어,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 안시 맥스 P 그리고 안시 퍼스트 P를 비교해 보면은 먼저 안시 맥스 P 같은 경우는 더 뭐 어떤 많은 정보, 그러니까 더 많은 임베딩을 가지고 학습한 어,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모델보다 이 퍼스트 P 안시 모델을 학습한 이 시드 인코더 방식이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적은 임베딩으로도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치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실험은 뉴스 추천 관련된 실험입니다. 이 실험을 위해서 사용된 데이터셋은 마인드 데이터셋입니다. 마인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대규모 뉴스 추천 데이터셋으로 뉴스 추천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는데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셋 안에는 뉴스 제목, 요약, 본문 등의 다양한 속성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사용자의 뉴스 클릭 기록을 기반으로 관련성 높은 뉴스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셋의 기사 제목들을 그러니까 같이 그 연관된 또는 이제 같이 동시에 클릭된 뉴스 기사들을 이어서 SLP 토큰으로 이어서 어, 붙인 데이터를 가지고 어, 시드 인코더로 임베딩을 어,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후보 기사들의 제목과 이 요약을 연결해서 시드 인코더로 또 임베딩을 시켜서 이 둘 간의 어떤 시뮬러리티가 높은 기사들을 추천을 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보시면은 AUC나 MRR, NTCG 등의 평가 지표에서 시드 엔코더가 모두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뉴스 추천에서 그 당시에 이제 제일 최신의 모델인 다 트랜스포어보다 성능이 높았다는 것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보고 저자의 이 성능 지표가 높게 나온 것에 대해서 셀프 러닝 전략을 통해서 언슈퍼바이즈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작업에 특화된 아키텍처를 변경하는 것만큼 효과적이고 또 복잡한 엔지니어링을 피할 수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험은 이제 오픈 QA 관련된 실험입니다. 이 실험을 위해서 사용된 데이터셋은 Natural Question in Q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 지표는 탑
미십과 탑 100인데 상위 20개 또는 100개의 검색 결과에서 정답 문서가 포함될 확률을 측정하는 지표로 검색 정확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보신 것 같이 이제 DPR을 사용한 시드 인코더 또는 안시를 통해서 학습한 시드 인코더 둘 다 모두 좋은 성능을 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이제 그 내추럴 퀘션에 대해서도 충분한 리트리벌 성능을 내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보는 실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이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는 이제 위크 디코더와 또 어텐션 스팬 제한에 대해서 성능이 더 좋아지는지에 대해 어,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한 부분입니다. 먼저 디코더에 대해서는 먼저 스트롱한 디코더를 사용했을 때는 CLS 의존도가 굉장히 낮아지는 것을 수학적으로도 증명을 해 보았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실험 데이터를 보시면 이 디코더를 약하게 한 3레이어 그리고 좀 그 3레이어보다 좀 스트롱한 디코더인 5개 레이어를 쓴 실험 데이터를 각각 비교해서 MR과 리콜로 평가 지표를 측정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3레이어가 성능 지표가 이 두 가지의 평가 지표에서 모두 성능이 더 좋았음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이는 적절하게 어떤 그 위크 디코더를 사용하는 것이 좀 성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는 볼 수 있는 실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ttention span에 대해서도 이 두 개를 했을 때가 뭐 attention span을 전체 사용했을 때보다 성능이 항상 더 좋았음을 이 그래프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오른쪽 실험 장표는 이 각 토큰의 위치별로 CLS 임베딩과의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확인한 실험입니다. 먼저 풀 어텐션을 사용했을 때는 처음 CLS와 가까이 있는 포지션에는 CLS에 많이 의존하는, 그러니까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높다는 것은 CLS와 유사하다는 것이고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포지션이 점점 멀어질수록 이 CLS에 대한 그 의존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500 토큰까지 가면은 이제 5 레이어스에서는 거의 유사도가 0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텐션 스팬을 K를 2를 주고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확인해 봤을 때 CLS와 거리 상관없이 일정하게 이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어텐션 스팬을 제한하는 것이 CLS 의존하고 있음을 끝까지 모든 토큰의 위치별로 CLS 이 토큰에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실험 데이터 결과였습니다. 네, 그 다음은 Document Representation Quality 평가 부분입니다. 시드 인코더가 생성하는 그 다큐멘터리 리프레젠테이션이 그 댄스 리트리버 작업에서 얼마나 효율적이고 유용한지를 평가한 장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그 메소드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옵티머스 모델이 각각 문서들의 CLS를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봤을 때 시퀀스 길이가 길을수록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높아진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이 CLS가 각각의 문서 CLS가 유사하기 때문에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반면에 시드 인코더 같은 경우 시퀀스 길이에 상관없이 각각 CLS의 인베딩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시퀀스 길이와 상관없이 그 CLS 인베딩의 다양성이 보장되고 결국 CLS를 통해서
이 문서, 시퀀스에 상관없이 문서의 그 리프레젠테이션 퀄리티가 높은 임베딩을 추출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보는, 볼 수 있는 평가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실험은 이제 BM25로 네거티브 샘플을 뽑은 샴 구조의 평가와 그리고 퍼스트 P 안시 방식으로 파인 튜닝한 각각의 모델을 가지고 이터레이션마다의 그 MRI 평가 지표로 결과를 어, 플로팅한 결과입니다. 버트와 시드 인코더를 비교한 데이터이고요. 보시면 어, 이 파란색의 이 버트 모델의 결과가 최고치를 도달한 이 14만 이터레이션 부근에서 평가가 제일 높은 결과를 얻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평가 결과가 그 시드 인코더에서는 3만 이터레이션 부근에서 도달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시에서도 비슷한데요. 75만까지 스텝이 가야 최고 성능을 보여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반면, 것과 동일한 결과치를 내는 스텝은 시드잉 코드에서는 15만 부근에서 성능을 이미 도달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적은 데이터만으로도, 적은 스텝만으로도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것이 시드 인코더이고,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에는 우리가 현장에서 사용을 했을 때에 새로운 작업이나 도메인에 대해서 충분히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처해져 있을 수 있는데요. 소량의 데이터로도 이 시드 인코더는, 모델은 언제든지 작동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평가 결과도 그런 의미에서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요 시퀀스 길이에 상관없는 CLS 임베딩 간의 어떤 커센 시뮬러리티가 낮은 일정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 그리고 소량의 데이터만으로도 버트의 그 성능을 능가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시드 인코더가 좀 더 효과적으로 새로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 보는 실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케이스 스터디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 스터디는 왜 시드 인코더가 다른 베이스라인 모델보다 성능이 좋았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 케이스 두 개의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케이스 1에서는 레이니어라는 산의 하이킹인데 계절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겨울이라는 한정된 이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시드 인코더에서는 이 뒷부분에 있는 in the winter라는 부분까지 고려를 하고 이 리트리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윈터 하이킹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문장까지도 검색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반면에 로버트 같은 경우는 이 하이킹 온 마운틴 레이니어까지만 고려한 대답을 이, 어, 대답에 대한 다큐멘트만 추출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 2에서도 똑같습니다. What kind of party is the cooperative party? 라는 이 party라는 이 뒷부분, cooperative party라는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이 시드 인코더가 리트리버를 한 것을 볼 수 있는 반면에 로버트 같은 경우는 이 corporative라는 부분만 강조해서 찾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드 인코더가 문서의 이 전체적인 끝부분까지 잘 이해를 하고 있고 더 많은 정보를 고려해서 커리와 문서 간의
의미적 유사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평가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결론입니다. 보통 오토 인코더에서 사용됐던 디코더는 댄스 리트리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CLS 임베딩이 풍부한 어떤 그 리프레젠테이션을 담고 있지 않았던 단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디코더를 약화시킴으로써 극복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먼저 디코더 용량을 제한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어텐션 스팬을 제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코더가 시퀀스의 정보를 더 많이 포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더 나은 문장 및 문서 표현이 학습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그 레이블링 데이터에 어, 레이블링된 적은 양의 데이터로도 기존 모델보다 더 나은 성능을 기록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그 모델의 효율성 및 비용 절감에 많은 부분을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이것을 토대로 더 적은 데이터로도 모델이 더 성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시퀀스 간 의미적 유사성을 더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또 다른 구조, 그 레이어나 어텐션 등을 연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드 인코더 같은 경우는 그 기존 모델들보다 댄스 리트리버 작업에 더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안된 모델입니다. 이를 통해서 더 다양한 렌즈 리트리버에 관련된 접근 방식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어, 그 시초가 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논문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